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19년 만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년이 총선입니다. 또 국회의원들, 특히 의석이 많은 민주당, 그저 나랏돈 빼먹어서 파퓰리즘에 근거한 흥청망청 예산을 기대했는데 윤 대통령이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선이 있는 애는 그냥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 니도 줄게, 너도 줄게, 지역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서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정말 결단 날 뻔했다. 지금 이권 카르텔의 흥청망청 국민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마구마구 자기들 시민단체니 뭐니 마구마구 퍼줬습니다. 이제 이거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밝힌 이 내년 예산 19년 만에 2005년 이래 초긴축 재정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모두 발언 공교롭게도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선전시 이런 데는 3, 40센트씩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도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의 금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유능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만약 민주당이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이 방금 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긴축 편성.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중계된 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 원 선언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모두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지출에서 법정의 무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재량 지출, 그러니까 법정 의무 지출이나 경직성 이런 필수 경비를 빼고 120조 원 중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 상당히 많은 고통을 느껴야 될 겁니다. 자,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파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이재명은 틈만 나면 돈 빼가지고 나눠줄 생각만 합니다. 그 돈 누가 봅니까? 자, 치솟기만 하던 국가 채무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정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이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예산안 발표는 어제 이미 전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다. 문재인 전 정권의 예산 정책 등을 박살냈습니다.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망할 뻔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저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다. 철저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랄 발언들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의 이 예산 기조 발언은 지금 여의도에 거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